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적 도구나 어떤 기술이나 뭐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차피 그거를 들어도 내가 적용도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황의 반복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 사업의 어떤 마인드 세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등 전략인데요. 반등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이 감소했거나 수익이 줄었거나 이익이 감소했거나 지금 나의 어떤 실적이 둔화되었거나 다시 좋은 실적으로 반등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활동이 반등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식업은 보통은 5년에 한 번씩 주기가 바뀌거든요. 빠를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4, 5년에 한 번씩 이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물결이 거의 4,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반등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내 매장에 적용해봤던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야 다음번에는 좀 더 유연하게 반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등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패턴을 내 사업에 적용시키고 내가 흡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또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패턴을 못 버리는 경우예요. 즉 고정관념을 못 버리는 경우죠. 나만이 좋아할 만한 법한 어떤 신메뉴를 개발해서 이걸로 뭔가 대단히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고객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는 거에 유연성이 높아야 된다. 자, 일단 경기 불황에 반등 전략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실행을 하지 않아서가 커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여서 딱 우리 매장에 적용한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매출이 올라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어쨌든 최소 3개월 지나야 이런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게 보통은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이 정도 흐름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이 12월 17일인데 그러면 2025년 6월 17일까지 우리가 걱정만 하고 불안만 하고 두려움에 떨고 뭔가 주변에서 괜찮아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6개월 동안 지나서 오늘 이 시간이 지금 2025년 6월 17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동안.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이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6개월 전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도와 많은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정답지가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실행을 해야 뭔가 시행착오 속에서 정답을 좀 찾아나갈 수 있잖아요. 사업가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면 사업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행 빈도가 우린 높아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생각해볼 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실행 빈도가 높은 건지 내가 고민 빈도가 높은 건지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행 빈도는 없는데 고민 빈도만 많아.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고민 빈도를 내리고 내 실행 빈도를 높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무언가 우리가 노하우를 배웠을 때 마케팅을 알았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이 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수업에 들어가면 어딘가 뭐 그런 수업들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한 40명 50명 모여 있어. 그 강사님이 똑같은 정보를 알려줘요. 우리는 그 중에서 한 5%만이 성과가 나오죠. 왜냐면 그 사람 5%는 실행을 했으니까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 3개월 뒤, 6개월 뒤에. 그렇죠. 근데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냐고 봤을 땐 사장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은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사장님이. 그래서 직원들이 막 가끔씩 막 지각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멍 때리다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았다가도 사장님이 윽박 지르든 아니면 좋게 말을 하든 아니면 비전을 제시하든 아니면 급여를 올려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다시 잘 다니잖아. 근데 사장인 나는 누가 동기부여해주는 사람이 없죠. 사장인 나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스스로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이유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빈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행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장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높을 때 실행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마케팅을 절박하게 배워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매출 올려야 되는 게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마케팅을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실행력이랑 사장 동기부여는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장 동기부여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장 동기부여는 첫 번째 제대로 된 방향성을 알았을 때 높아집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모르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하지만 웬만한 정보는 웬만한 도구나 기술이나 노하우는 이미 유튜브나 강의에 널려 있어요. 물론 굉장히 높은 고급 정보까지는 풀려 있지 않죠. 당연히 그거는 1년 뒤에 풀리겠죠. 자, 두 번째는 사장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장인 나한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가족들도 뭐라고 못하고 직원들도 당연히 나한테 뭐라고 못하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내가 스스로 뭔가 큰 압박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결핍인데요. 결핍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결핍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3개월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달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근데 나는 매장을 매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3개월 뒤에 그 사고가 나서 난 병원 2달 입원할 걸 내가 미리 예언가한테 들어서 지금 오늘 알고 있어.
그리고 3월 17일이 되면 난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돼. 자, 여러분, 그러면 3개월 안에 운영 시스템 만들 건가요? 안 만들 건가요? 직원들 내 편으로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매장을 오토로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매뉴얼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강력한 결핍이에요.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인지. 근데 돌아와서 내가 매출이 안 나와도 내가 뭔가 이 강의 저 강의 들으면서 계속 강의만 듣고 실행 안 하고 있어. 그 상태인 거라면 그거는 매출이 안 나와서 내가 빚이 더 크게 늘 뿐이지 내가 진짜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내 뇌와 싸워서 이겨서 뇌를 설득해야지 대표님이 스스로 그 결핍이 조정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시든 결핍을 크게 가지시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차피 실행력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패턴화 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읽고 매장에 막 시스템 만들고 매뉴얼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전 그게 패턴화가 됐기 때문에 된 건데, 패턴화가 될 때까지는 두 개 중에 한 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환경 설정은 둘 다 공통점이에요. 꿈을 크게 갖는 사람들이 내 환경적으로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그 꿈을 크게 갖는 걸로 조정이 될 거고, 내 주변에 강력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내가 결핍 조정을 할 겁니다, 스스로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갖는 걸 스스로가 컨트롤이 돼서 꿈 조정에 성공하든 결핍의 욕구를 끌어올려서 결핍 조정에 성공하시든, 이게 되고 나야 내가 실행력이 엄청 올라간다고요. 강력한 결핍 동기가 있거나 강력한 꿈에 대한 그 욕구가 강력하거나 이래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나의 온전한 실행 상태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도구나 기술이나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즉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메뉴 개편이나 비주얼 메뉴나 사업 확장은 어떻게 하지, 시스템 어떻게 만들지, 직원 관리 어떻게 하지, 이거를 내가 잘 듣기는 하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앞단에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식과 패턴을 온전히 습득하고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내가 온전히 실행이 가능한 상태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제가 어떤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 어차피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안 적용하실 거잖아. 또는 실행을 안 하실 확률이 높아요. 왜? 이 상태가 아니니까. 결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깊게 있는 간절함과 절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핍의 상태인지 평온의 상태인지 만족의 상태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실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만 보면은 매출이 떨어져서 난 적자 보고 있고 빚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부족한 상태지만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결핍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든 건 둘째치고 가족도 힘들어지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의욕을 잃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장의 동기부여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전 실행력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실행력이 올라간다. 실행력이 올라간다는 건 실행 빈도가 더 많이 있다는 뜻이고, 실행 빈도가 많다는 소리는 결국 시도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 실행력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내가 인스타를 잘하고 싶어. 그럼 시도를 많이 해봐야지. 많이 해본 사람과 인스타는 잘하고 싶은데 시도를 안 해. 결과적으로 시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탄생하고 그 다음 결과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시작부터 하시고 시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에 대한 목표가 없던가, 그냥 일반 수치적인 목표를 크게 갖지 않았던가, 그걸로 내 상태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결핍을 크게 가지세요. 당장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데, 굶어 죽는데, 예를 들어서 내 가까운 소중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당장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치료비를 내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도 못 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결핍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환경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없어도 환경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전략이라는 건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패턴을 아웃시키는 거다. 이렇게 외식업의 크게 흐름이 변할 때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내 패턴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의 특성상, 메뉴의 특성상, 고객의 유형상 아예 그냥 100% 다 전면 바꿔야 될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바꿔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건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일 결핍이 있는지를 스스로 오늘 한번 돌이켜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저기 유튜브 들으시고 무슨 온라인 강의 듣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